네, 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오늘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챕터 10번째 시간이고요. 이 전 시간에 론 스트럭처, LTV and DSCR을 했고,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고요. 다음번에 이제 캐시플로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2라고 써있는 1이고요. 사실은 9-1번이고 한 개밖에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사실 제가 지금 엑셀로 넘어가서 5%로 바꿨어요. 그래서 연 3%는 너무 비현실적인 옛날 숫자여가지고 사실 연 6%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 5%로 엑셀을 바꿔서 연 5%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엑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 네, 들어왔습니다. 엑셀 돌아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답안을 넣어놨으니까 사실은 제 설명 굳이 안 듣고도 요 9-1의 답안만 보고서 문제 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푸셔도 되고요. 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번. 지금 이거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준 거고요. 1000억 원이고 10년이고 5% 대출이고요. 만기 일시상환 조건일 경우에 원리금 지급액, Annual Debt Service,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일 경우에 이제 뭐 금액들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본 건데요. 지금 만기 일시상환이라면은 당연히 만기에 원금 상환하니까 평시에는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겠죠. 원리금, 원금, 이자 지급액 중에서 원금을 애당초 내질 않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만기 10년 뒤에 만기 때 원금은 갚는 거니까 1000억을 빌렸고 나서 원금은 계속 상환하는 1년, 2년, 3년, 4년 원금 상환액이 없죠. 예, 계속 없는 거고, 그러면 원금 잔액은 계속 1000억이겠죠. 갚은 게 없으니까 처음에 1000억이고 1년 뒤에도 갚은 게 없으니까 1000억이고 그 다음에도 갚은 게 없으니까 1000억이고 뭐 갚은 돈이 빵원이다 보니까 계속 1000억이겠죠. 1000억일 수밖에 없겠죠. 이자밖에 안 냈으니까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자는 쉽죠. 당연히 1000억이고 1년에 5%씩 내면 되니까 뭐 50억을 내겠네요. 그럼 매년 똑같이 50억이에요.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매년 내야 되는 원금, 이자, 지급액의 합계는 원금이 빵억 원이 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50억만 합쳐서 매년 총 50억씩을 원리금으로 내야 되고, 사실은 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쪽으로만 50억을 매년 내면 되는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는 50억을 매년 내면 된다. 결국 매년 원리금 지급액은 50억 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조건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함수를 써야 돼요. 함수 써야 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거는 매년 10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내서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 대출 잔액이 빵원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건 사실은 지급액을 PMT 함수로 할 수가 있어요. PMT라는 함수가 있고요. 페이먼트죠. 페이먼트. 이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통한 한 시점에 내야 될 페이먼트를 구해주는 산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일단 비율, 금리를 말하는 거죠. 5%일 거고요. N per 몇 회차까지 가냐. 이 5%라는 금리로 10년이니까 10회. 5년 5%의 금리가 10회차 동안 지급을 할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현재 원금 PV, 프레젠트 밸류니까 현재 시점의 대출 잔액, 0년도 최초 시점의 대출 잔액은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매년 130억을 지급하면은 이렇게 10년 동안 130억을 매년 지급하면은 마지막에는 원금도 빵원이고 이자도 다 냈을 거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값을 계산해 준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매번 지급해야 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매년 130억 원을 지급을 하면은 결국은 1000억에 대한 5% 이자도 내면서 마지막 10년차 마지막 내는 순간 원금도 전액 상환되는, 원금이 빵원이 되는 그런 구조의 결과값을 구해준 거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럼 매년 이자랑 원금이 얼마니? 130억이 합계가 130억이면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자 원금이 얼마니?를 해서 역으로 분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분리하면 돼요. 그리고 남은 게 원금이에요. 그러면 이자는 현재 1년차 이자는 뭐 전년차 1000억일 때 기준으로 보통 5% 이자를 냈죠. 그러면은 50억 원을 이자로 낸 거예요. 근데
총 130억, 원리금, 원금 포함 130억을 내야 되는데 이자가 50억이면 결국은 원금은 80억이겠죠. 그쵸? 그러면 첫 해에 130억, 매년 130억을 내는데, 그런데 첫 해에는 이자 50억에 원금 80억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원금은 1000억 원에서 80억을 상환한 920억 원이 되겠죠.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자를 먼저 구해요. 어쨌거나 130억을 낼 건데, 그 중에 이자가 얼마냐? 이자는 상환 일부 80억 상환되고 난 920억 원을 기준으로 5%를 하면은 내야 될 이자가 46억 원이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일까요? 원리금 합쳐서 130억이라고 정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자가 46억이면 남은 게 원금이겠죠. 원금이 좀 더 늘어났네요. 이번엔 83억을 상환했어요. 그러면은 920억에서 전년도 잔액이 920억인데 올해 83억 원을 상환했으니까 이번엔 837억 원이 남았네요. 자, 똑같은 식으로 이때도 이자는 전년도 기준 5%를 하고, 그리고서 산식은 그대로 가져올게요. 나머지 이자가 42억이니 결국은 무조건 130억을 내야 된다고 하니, 그럼 그 차액인 88억 원이 원금 상환이겠구나 하면 또 역시 원금을 상환해주면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이자 먼저 쭉 써놔도 돼요. 그러니까 산식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자를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하면은 산식을 쭉 넣으면 빵억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자는 전년도 말 잔액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말 잔액을 생성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걸 먼저 생성을 할게요. 그럼 산식이 걸려 있으니까 쭈르륵 당겨서 전년도 말 잔액을 생성하면은 지금 원금 갚는 걸 안 넣었기 때문에 원금이 안 줄고 쭉 내려왔죠. 그럼 이자가 안 변하는데, 그냥 산식으로 원금도 구하면 돼요. 그럼 원금은 항상 얘 빼기 얘가 원금인 거죠. 무조건 130억을 내는데 이자가 37억이면 남은 게 원금이다 라고 되는 거죠. 또 옆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식일 테니까 요 식도 그대로 16과 전부 적용하면은 결국은 지금 130억을 낸, 처음에는 130억 중에 80억이 원금 상환이고 50억 이자였는데 한 9년 차쯤 되니까 이자는 12억 원밖에 안, 50억이었죠. 처음에 50억 이자를 냈는데 마지막에는 12억 내고 원금이 117억이죠. 왜냐하면 이때 9년차 기준으로는 대출 잔액이 241억밖에 없으니까 이자를 덜 내면 되는 거죠. 얼마 안 내죠. 근데 이때는 1000억이 있으니까 50억을 낸 거고요. 원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이자 금액은 같이 줄어들게 되고, 무조건 똑같이 130억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갚는 원금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 상태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지금 캐시플로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5%라고 했지만 6%나 7%로 바뀌고, 이게 15년 이런 게 바뀌면은 이거 PMT 함수에서 15년이면 15개로 내는 건 15가 될 거고, 이 금리가 바뀐 금리 입력하면은 또 시작 금액이 1000억이든 1조든 그 금액 맞추면은 매년마다 지급해야 할 그 총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자는 어쨌거나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으니 남은 금액이 원금이라는 식으로 해서 정해진 금액에서 오히려 이자, 원금을 분리해서 다시 맞춰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짜자잔, 네,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은 짧았죠. 네, 그래도 짧던 길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